완연한 봄이 흐르는 구례. 천년고찰 화엄사의 암자 구충암에는 5월이면 외국인들이 찾아듭니다. 차를 배우기 위해 구례를 찾는 사람들. 오. 주거 공간이 자연을 품었습니다. 300년 고택의 은은한 향기. 두 분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그렇죠.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지리산 대나무를 깎아 자연의 바람을 만드는 장인. 대나무 숲을 일군 아버지의 뒤를 이은 길. 자연의 맛, 정신, 바람. 자연으로 가는 길목 구례로 떠나보시죠. 생명의 땅 전라남도 구례. 오늘은 천년고찰 화엄사의 고즈넉한 암자 구충암을 찾아갑니다. 지리산 속 유서 깊은 불교 문화의 요람 화엄사. 그곳에 고요한 암자 구충암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곳이라고들 하죠. 구충암의 법당 천불보전은 천명의 부처님을 모신 곳. 여기 천불법당을 구품 연화세계를 표현한 법당입니다. 구충 단계의 마지막 완성의 뜻이 있는 구층을 씁니다. 그래서 구충암입니다. 천불보전 계단 옆에 있는 선방. 모가나무 고목을 사용한 기둥은 쓰임새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올라오는 가지 두 개를 없애고 나서 이것만 튼튼한 제일 튼튼한 것만 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잘못 본 거죠. 절대 거꾸로 된 게 아닙니다. 구충암에는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란 야생 차밭이 유명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찾아오죠. 퇴비나 비료도 없이 가지를 잘라내는 전정 과정도 없이 자란 청정한 지리산 숲속 야생 녹차밭. 여기는 화엄사 뒤에 있는 차밭인데 이 봄에 한 이렇게 지금 따면은 며칠 있으면 여기 새순이 나오는데 지금 따는 것은 첫물.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서 따는 것을 두물. 이제 그 딱 두물밖에 안 따요.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It's a great community of people here. A bunch of people coming in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it's really nice to form sort of communities here and there with people. They'll go and you meet new people, you form new communities. And it's a lot of fun. 뭐 차담 같은 걸 통해서 깊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뭐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에 대해서도 알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뭐 건강해지는 거는 물론이고 근데 몸이랑 정신이 전체적으로 다 맑아진다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똑똑 찻잎을 따다 보면 하하 궁금한 것들도 많아집니다. 선생님 어떤 년 이 자나무이에요? 어떤 년? 얼마 동안 됐냐고 차나무? 네. 이거는 이 차나무는 그래도 100년 이상은 될 것 같아. 어떻게 알아요? 나무 크기 보고 이런 가지 종류 보고 밑에 보면은 여기가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좀 더 파보면은 뿌리가 실제 하나야. 자, 감히 봐봐. 여기 밑에 뿌리 하나. 와. 우리 가지 이렇게 많아. 이해하겠지? 이게 이제 이거는 한 300년 정도 된 거. 하나라도 알려주고 싶은 덕재 스님. 질문 하나에도 신이 나서 설명합니다. 스님이 더 많이 따.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올라오듯 같은 찻잎 하나로도 덕금차, 후발효차, 발효차 그 맛도 다양하게 즐긴답니다. 이제 차잎에 깊이를 넣을 차례. 70도에서 100도 사이
온도에 따라 떫음과 쓴맛, 향이 달라집니다. 찻잎을 비비는 유념 과정은 찻잎의 형태를 잡아주면서 수분과 부피를 줄여주는데요. 수액을 내어 잘 우러나게 합니다. 건조 후 비로소 차가 완성됩니다. 자, 선방에서 차 한잔 하실까요? 그거 먹고 싶어요? 네. 왜 어떤 차인데? 브라이언 만들었어요. 마셔봐요. 나는 차를 마실 때 향을 맡기보다는 마셨을 때 내가 얼마만큼 편안한가 그걸 저 느끼는 게 더 좋다고 봐요. We enjoy the first tea from this year. 이건 브라이언이 만든 차. 우리 외국 손님들 차 맛 어떻습니까? 오.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요. 브라이언 자꾸 좋아요. 차 한 잔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고 황금 마니차에 염원을 담아보는데요. 찻잎을 만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마니차를 돌리는 마음과 닮아 있는 듯합니다. 마음의 정화 그리고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 좋은 데 와가지고 항상 즐거움만 느끼고 갔으면 하는 거고 항상 왔던 사람들이 항상 편안하기를 바라는 거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거 그게 이상 더 좋을 게 뭐 어디 있어요. 차와 문화의 깊이를 경험하고자 온 사람들.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에서 천천히 흘러도 괜찮다는 평안에 이르렀습니까? 이번에는 자연을 들여놓은 듯한 고택을 찾아가 봅니다. 지리산과 섬진강, 그야말로 배산 임수, 남도 최고의 명당. 운주루 곡전제와 함께 구례 3대 전통가옥 쌍산제입니다. 쌍산제 입구에 다다르면 꼭 한번 맛봐야 하는 샘물이 있다는데요. 아무 맛이 안 나는데? 뭔 맛이? 응? 아무 맛 안 나는 맛있다 물. 그래야지 이 사람아. 아니 아무 맛 안 나는 물이 최고라 그랬어. 아 그래? 7년 가뭄의 석 달 장마에도 물량이 일정하다는 강물샘. 천년 마을의 이슬처럼 달콤하고 신령한 샘이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죠. 집주인은 안에 있던 샘을 이웃들이 자유로이 마시도록 담장을 새로 쳐서 집 밖으로 내었다는군요. 선비정신을 실천한 해주오씨 가문의 주택이지만 집주인은 사람들에게 이곳을 개방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덕을 쌓는 문이다. 선비다운 삶을 실천한 선조들의 정신처럼 현 주인은 이곳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덕을 쌓는 거라 여겼던 것일까요? 울창한 대숲 사이로 햇살이 내리는 또 다른 정원에는 별채 거연당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해주오씨 27대손 오경영 씨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했죠. 이제 그때 이제 예전부터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람 사는 집엔 늘 사람 발길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컸죠. 이제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 넓은 집에 우리 두 내외가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자주 찾는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집으로 우리 문을 열자 해서 이제 개방을 하게 됐죠. 쌍산제는 23세 선 어르신께서 서당채를 짓고 당신의 아호를 따서 지은 이름이라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님하고 주로 생활을 많이 했던 이제 서당입니다. 여기가 이제 글 공부하던 곳이고요. 이제 여기로 오면 할아버님이 늘 이쪽 오른쪽 방에 기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안패 툇마루 위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 하나 놓으시고 늘 거기 앉아서 글 보시면서 또 정원도 가꾸시고. 둘러볼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집. 주거지를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그냥 뿌리 지킴입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사계절 색과 향을 품은 수목이 피고 지는 쌍산제. 자연을 담아낸 이곳을 찾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200년 정도 된 고택이라고 하는데 잘 보존돼가지고 되게 마음이 흐뭇한 것 같아요. 낯선 곳인데 낯설지 않는 익숙함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원도 잘 돼 있고 돌담 애스럽게 잘 되고 끝까지 되게 넓잖아요.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갖는 이 공간에 깊이 있고 섬세함을 더한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봄의 푸르름과 새싹이에요. 새싹 자체로 너무 이쁘거든요. 그 시시각각 하루하루 변하는 색깔 자체가 너무나 선명하게 변해가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자연과 접하고 가까이 해서 자연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야생화를 할지 모든 풀과 나무는 봄에 가장 옅을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냥 꽂아도 그냥 그 자체가 예뻐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종갓집 며느리이자 가문의 정원을 가꿔내는 아내. 날씨가 참 좋다. 가죽 나무 순 부각이라고 이렇게 조금 큰 잎은 좀 크거나 이제 가지가 많이 큰 잎은 부각으로 이렇게 말려서 나중에 해 먹습니다. 언제 배우셨어요? 아유, 뭐 배운 거는 딱히 뭐 기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결혼하면서부터 어머님이나 저기 할머님들이 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보고 맛보고 이제 수시로 그냥 옆에서 많이 거들었죠. 종갓집 음식에도 통달해 손님들에게 내주기도 합니다. 부각이고요.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서 먼지도 없고 그래서 부각 말리기 딱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종가에서는 항상 그 모든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게 그 내려오는 풍습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쑥떡할 때 설이나 명절 그다음에 제사 때 쑥떡하게 쑥 말리고 그다음에 모가는 이제 차로도 마실 수가 있거든요. 예약을 통해 쌍산제 종갓집 다과상을 맛볼 수 있다는군요. 하하, 알록달록 정성과 멋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종가 내림 다과를 드시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상차림하고 있습니다. 종가 내림 다과상을 좀 살펴볼까요? 이건 뭐예요? 육포 같은데. 육포에다가 잣가루. 이것은 인삼. 밤양계.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집만의 다과상이에요. 이제 쌍산 할아버님이 유학자시다 보니까 뭐 과하게 그 식사를 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간단하게 드실 때 이제 멀리서 오신 그런 학자분들 대접할 때 주로 내오던 다과거든요. 지금 아주 잘 갖춰진 그런 한상인 것 같아서 정말 엄청 대접받는 기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주시면은 정말 한 걸음에 달려올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저기 탱자차예요. 영양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육포가 보자. 구례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으로 가는 길. 정말 골고루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차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육포 위에다가 이렇게 잣가루
잣가루를 얻는 것은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도 육포를 먹을 수 있구나. 풍경에 눈이 호강하고 청갈한 다과에 입도 호강하는 굴에 나들이 오신 소감 어떠신가요? 그 운치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대소리하고 뭐 바람소리하고 그 차밭에 그거랑 보면은 정말 좋겠다, 힐링 되겠다 그러고 꼭 제 딸내미랑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네요. 대를 이어 갖고 가는 고택의 정원. 두 분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그렇죠. 특히 오늘 같이 봄날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나라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또 우리 자연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날씨와 푸른 이파리 보는 것만 해도 참 행복합니다. 어른들이 하셨던 모든 그 말씀과 모든 그 대처가 참 현명하셨고 그때 당시는 참 답답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참 잘하셨고 제가 많이 본받고 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마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이제 답이 찾아지는 것 같아. 쌍산제에서는 자연을 닮은 인생을 느낍니다. 자연으로 가는 길목 구례에서 이번에 찾아간 곳은 광의면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자연의 바람을 만드는 곳이 있다는데요. 청명한 이 소리 들리십니까? 새소리, 바람소리 가득한 이곳은 지리산에서 자라난 울창한 대나무 숲.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대밭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 대밭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대나무 자르려고 톱하고 나다고 가지고 왔어요. 뭔가를 찾고 계신 듯한데요. 대나무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은 대나무 고르고 있는 거예요. 이 대나무를 어디다 어떻게 쓰시길래? 저는 이 대나무 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부채를 만듭니다. 두들겨 보죠. 이렇게 탁한 소리가 나면은 나이가 젊은 대나무. 예. 얘는요? 예. 조금 맑잖아요, 소리가 더. 죽순을 올라올 때부터 굵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 대나무의 이 살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속살이. 예. 그래서 아주 단단한 대나무를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은 대나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추우면 얼어서 죽는 식물이에요. 그 강가가 아닌 산에서 수분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대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자란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아주 강하게 클 수밖에 없어요. 단단하게. 가늘게 살을 뽑아서 만드는, 바람을 내는 부채를 만드는 재료로 쓰기에는 이 지리산 지역에 사는 대나무가 제일로 좋았다 그래요. 꿋꿋하게 자란 강한 대나무를 싣고 돌아온 곳은 부채를 만드는 공방이자 갤러리. 대밭에 다녀왔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네. 제가 만드는 부채 마케팅을 좀 도와주고 있는 친구예요. 부채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채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체험도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 여기가 제가 이제 책임을 지고 맡고 있습니다. 태극 문양은 태극선, 그중에서 손잡이가 있으면 단선이라고 한답니다. 오치를 염색을 한 거예요. 이 손잡이에도 이제 오치를 입히고 나전을 입혀서 좀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만든 부채입니다. 물고기 꼬리 지느러미를 닮은 부채는 미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촘촘하게 가늘게 살을 뽑는 것도 기술이지만 이 틈 없이 촘촘하게 놓는 것도 기술이에요.
부채가 커도 부채가 작아도 휘어짐이 남다르죠. 여기는 부채가 좀 다르죠. 수입을 할 수 없는 유일한 부채이기도 하고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합죽은 대나무 겉대를 가지고 만든 건데 그 표면을 아주 얇게 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두 개를 악교로 합쳐서 두 개를 합쳤다 해서 합죽선이에요. 보시면 꼭 하나인 것처럼 굉장히 얇고 정교해요. 펴고 접는 부채는 접선. 단선과 접선을 모두 만드는 장인은 드물답니다. 김주영 장인이 바로 모두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까이 와가면은 이 아버지 대나무 쪽에 노래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 딱딱딱딱 보다 보면 아버지 대나무 제 쪽에 계시는구나. 할아버지부터 3대를 이어온 일. 대나무 채집부터 부채 완성까지 전 과정을 해내는 장인은 구례에서 유일하답니다. 뭐해? 대상아? 예, 대상고 있어요. 예. 살이 아닌 통대나무를 삶는 작업은 제작 과정 중 가장 위험하다는데요. 잿물을 넣고 삶았어요. 잿물 넣고 삶으면 속에 이제 찐이 빠지고. 과거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는군요. 방학 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거들어 준다고 하다가 빠졌네. 나 여기서 불 떼고 앉았는데 막 엄마 그러더라고. 몸게 아가 빠져버렸어. 막. 대학생 때 입은 화상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또 손을 다쳤어가지고 많이. 이 손가락도 지금 수술해놓은 손가락이에요,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 일하고 살겠어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어. 나만 하고 말 걸로 알았는데. 고단한 세월이 쌓여가도 멈출 수 없었던 부채 제작. 녹록지 않은 현실도 그의 의지를 막을 수 없었죠. 1.2mm, 1mm, 0.7mm, 0.4mm입니다. 부채 한 개에 북수 가락처럼 가는 부채살이 250개가 들어가 있답니다. 살 높이는 40년 넘게 해온 어머니도 장인급. 살을 휘어서 이렇게 살 자체로 디자인을 했다는 게 지금 현재 세대보다 훨씬 더 멋을 아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이 조상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학에서 과수석까지 했던 아들이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말렸던 어머니도 이제는 기특하고 감사하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각오가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일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없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 대를 이어서 했는데 그 뜻을 가지고 가는 게 앞으로도 저희 일을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일군 대나무 숲, 그 대나무로 만드는 자연 바람,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란 차잎으로 만든 녹차, 조상의 정원을 이어서 가꾸는 부부까지 구례는 자연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소고기 마지막이에요. 오늘. 주세요. 2마리만 사세요. 경치 좋고 인심 좋고. 이게 수달 발자국입니다. 이 섬진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오래 갈 수 있냐는 거는 수달이 얼마만큼 많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판가름 날 것 같아요. Who says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in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